자, 이번 시간에는 을사늑약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알아보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중요한 단어들은 을사늑약, 항일의병, 헤이그 특사, 국채보상운동, 그리고 신민회입니다. 특히 을사늑약은 가장 중요한 단어이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래요. 자, 이제까지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벌어졌었죠. 이거 잠시 멈춰두고 자기가 기억 안 나는 거 있으면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정리해 보길 바래요. 그리고 대한제국 선포를 지난 시간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문화들이 변했는지 배우는 것까지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러일전쟁과 을사늑약, 그 다음에 을사의병, 국채보상운동, 정미의병,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저격, 그 다음에 경술국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러일 전쟁은 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한 일본이 러시아와 일으킨 전쟁인데요. 대한제국은 이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제와 러시아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일제는 이것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 전쟁의 주요한 목적은 대한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해서 그래서 대한제국을 완전히 일제가 침범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러일 전쟁 중에 일제는 여기 른인데 은으로 잘못 나왔네요. 일제는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라는 것을 맺었는데 여기에서 뭐 이 한일의정서라는 단어는 굳이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대한제국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일본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 이런 것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일본은 우리 대한제국의 국토를 군사적으로 마음대로 이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도도 자기 영토로 강제로 편입시켜서 이때부터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1905년에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일제가 통감부라는 것을 설치해서 대한제국 정치에 간섭하게 된 조약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을사조약이라고 불렸지만 이게 을사늑약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고종이 조약에 도장 찍기를 거부해서 을사늑약에는 고종의 도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에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일본이 강제로 진행해서 그러니까 조약이 성립하려면 두 나라 사이에 약속이 되어야 되는데 한 나라가 원하지 않은 대로 강제로 되었기 때문에 조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요즘 부릅니다. 이때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이라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제국 대신들 중에서는 이 조약에 일제가 위협을 하자 찬성해서 을사오적이라고 불리면서 여기에 찬성했어요. 그래서 뭐 도장을 가져와서 찍거나 이런 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나쁜 사람들로 아직까지도 이름이 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완용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해서 어, 많은 좋지 않은 행적을 하는 친일파로 자주 등장할 거예요. 이렇게 을사늑약이 만들어지자 이때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는 거였는데 이렇게 하고 나자 고종은 헤이그 특사라고 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이라는 사람들을 네덜란드에 파견을 해요. 그러니까 외교관으로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국제회의에서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알리려고 했는데 일본이 방해해서 이 회의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래서 여기 특사들이 자살하거나 뭐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다는 구실로 일제는 너네 이제 외교권 우리가 가지기로 했는데 외교권 얻기로 했는데 왜 헤이그 특사를 보냈냐 이래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순종을 올리고요 왕으로. 그 다음에 일본이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해 버려요. 그래서 차차 대한제국의 경찰권이랑 사법권을 빼앗고 1910년에 이르러서는 일제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겨서 한일합병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완전히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일본 제국이라는 나라만 생기게 된 거죠. 이럴 때 우리 조상들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 4개의 분류를 해봤는데 이 분류가 밑에도 적힌 것처럼 반드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 다르니까 이거를 뭐 딸딸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대충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먼저 경제적 저항으로서 1907년에 국채보상 운동을 했는데요.
원래 화폐를 일본 화폐와 비슷한 것으로 바꾸면서 일본의 대한제국은 일본에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제가 우리를 자꾸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국민들은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대구의 서상돈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국채가 뭐냐면 나라의 빚인데 나라의 빚을 갚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일본이 많은 방해를 해서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나중에 물산 장려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깊이 아실 필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 의병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항일 무장 투쟁과 연결되면서 연결이 되는데요. 의병은 의롭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군사죠. 을사 의병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쵸? 을사 조약이 일어났는데 을사 늑약을 체결하고 나서 을사 의병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많은 양반 의병장들, 그러니까 대장들도 있었지만 평민 의병장들도 생기게 된데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을사의병에 참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정미의병이 되면 아주 규모가 커져서 1907년에 일어난 건데 아주 규모가 커져서 군대 해산 이후에 생긴 의병인데 거의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서 거의 전쟁에 가깝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진공작전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안타깝게도 실패로 돌아갔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애국개명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실력을 키우자, 그러니까 투쟁도 좋지만 실력을 키우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신민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신민회는 모임 이름이에요. 이 모임에서는 무엇을 했냐면 교육 분야에서 오산학교, 대성학교라는 것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이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독립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심어주도록 교육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을 육성하고, 그 다음에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신민회는 애국개몽운동 분류로, 그러니까 애국개몽운동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실력을 기르고 뭐 무장투쟁에 가까운 교육이나 기업 육성은 무장투쟁에 가까운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를 설립하고 무장투쟁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완전히 그 애국개몽운동의 모든 것과 다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도 애국개몽운동에 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길러서, 그러니까 뭐 국채를 갚기 위해서 우리 노력을 해서 경제적으로 저항하자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뭐 총칼을 들고 싸우자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의거 활동이라고 해서 이거는 한두 명이 어떤 중요한 사람들을 처단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모습을 보인 것을 말하는데, 의거 활동 가장 유명한 거 세 가지를 고르자면 전명훈 장인하는이라는 사람이 스티븐스를 저격했어요. 이 사람은 외교관이었는데, 미국 외교관이었는데 미국에 가서 특히 일본 입장에랑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 한민족은 독립할 의지도 없고 일본이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그다음에 을사 늑약을 체결하는데 뭐 여러 가지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줬기 때문에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사람이 저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알렸고요. 그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이완용, 아까 이름 나왔었죠, 을사오족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공격했어요. 다만 그렇지만 이완용이 이때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알죠? 효창공원에 가물과 있으신 이분께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에서 1909년에 저격했어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경술국치, 완전히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이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이토 히로부미라는 일제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저격하게 돼서 이 사람이 죽게 돼요. 자,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이 분류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다양한 방면으로 기울였다, 이런 것만 여러분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고 이번 디딤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